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산업기사 2016년도 5월 거 필기 기출문제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저작권은 전자문제 CBT에 있습니다. 자, 1번. 대기압하에서 열린 실린더에는 1몰의 기체를 20도에서 120도까지 가열하면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얘는 잠깐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게 여기가 그 단위가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도시까지 단위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열량 공식은 Q는 CM 델타 T인데 여기서 이 CM을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통째로 표현하기도 해요. 연용량. 그래서 뭐 라지 C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 이거를 일단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몰 연용량이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1몰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연용량이 1몰을 곱해주니까 그냥 4.97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델타 T는 어떻게 돼요? 델타 T는 20도에서 120도 간 거니까 100도 차이죠. 그래서 49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냥 단위 맞히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식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단위만 보면은 지금 얘가 단위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원하는 거잖아요. 칼로리를. 그러면 이 4.97에다 뭘 곱하면 돼요? 얘는 이미 칼로리를 갖고 있으니까 몰이랑 도씨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1몰 1 곱해주고 그 다음에 도씨는 어떻게 할까요? 20도에서 120도 차이인 100도. 그렇게 해서 그냥 4.97 곱하기 1 곱하기 100 해서 497 칼로리. 이 단위 맞히기만 해도 사실 답은 좀 구할 수 있는 좀 방법이죠. 자, 2번. 페놀 수상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페놀 수상기는 OH가 있지만 얘는 조금 약산성이 알칼리성이 아니라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나도 첨가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더 커져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카르복실산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네, 얘 용액과 정색 반응을 한다. 이게 4번이 답이에요. 자, 물 H2에 끓는 황화수소에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수소결합 때문이죠. 수소결합이란 H가 FON 얘네들과 결합했을 때 나오는 건데 H가 지금 산소와 결합했죠. 이 산소. 그래서 지금 수소결합이 됐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습니다. 4번. 얘 배위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NH3와 H 플러스가 결합했 그게 바로 배위결합입니다. 항상 배위결합 얘기 나오면 얘네들은 꼭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5번. 질산칼륨이 물에 용해시키면 용해의 온도가 떨어진다.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용해 시간과 용해도는 무관하다. 맞고. 질산칼륨이 용해 시 열을 흡수한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용해도 증가한다. 1, 2, 3번 다 맞는 얘기인데 4번을 보면은 질산칼륨 포화용액을 냉각시키면 불포화용액이 된다. 냉각시키면은 오히려 불포화가 아니라 포화도가 더 높아져서 과포화용액이 되게 됩니다. 과포화용액. 벤주산은 무엇을 산화하면 얻을 수 있는가? 어, 이제 답은 톨루엔인데 톨루엔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벤조산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리 모양은 똑같은데 CH3가 COOH가 됐죠.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수소 두 개 잃었죠. 수소 두 개 잃었고 그 다음에 산소는 두 개 얻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수소도 잃었고 산소 얻었으면은 그냥 산화된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산화 반응을 톨루엔이 산화되면은 이제 벤조산이 된다는 거. 자, 7번. 어떤 비전을 12g을 물 60g 녹였다. 이 용액이 마이너스 1.88도의 빙전강을 보였을 때 이 물질의 분자량을 구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점 내린 상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좀 헷갈릴만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답 내는 데까지는 지장 없을 것 같지만 얘가 갑자기 나와요. 이게 지금 미터가 아니라 뭐냐면 이거 몰랄 농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몰랄 농도가 몰 퍼 킬로그램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 얘가 단위가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어느 빈정광 그 공식 있죠? 어떻게 돼요? 델타 T는 KF 이거죠. 그럴 때 자, 단위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KF는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86하고 도시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곱하기 질량은 어떻게 돼요? 12g이죠. A는 60g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라지 M이죠.
우리가 흔히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지 M은 그램 퍼 몰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램 이렇게 지워지면은, 그리고 여기 도씨는 이 델타 T에 해당하는 이 지금 1.88, 이거랑 이 도씨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 도씨. 그러면 얘는 결국 얘랑 소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단위가 그램 퍼 몰이니까 얘는 지금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냐면은, 자,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1000이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위아래다 1000을 곱해주면은 여기다 1000 곱해주고 또 여기다가 1000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1860 도 하고 이제 그램 퍼 몰이 되죠. 그램 분의 몰이 되죠. 그 다음에 12, 60 지워지면 그냥 5니까 5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사실 단위는 다 맞춰지는 거죠. 그냥 이것도 이제 그냥 지우고. 그럼 라지 M은 어떻게 구해요? 라지 M은 이 식에서 라지 M은 어떻게 되냐면 1860을 1.88 곱하기 5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98이 나옵니다. 알겠네? 그래서 지금 이게 몰랄 농도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래도 이거를 그냥 이걸로 그냥 대충 계산만 해도 어차피 킬로그램이 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몰라서 그냥 이 공식에만 때려 박아도 이게 답이 예를 들면 0.198?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차피 뭐예요? 그냥 뭔가 천을 안 곱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198이 3번이라고 답을 해주면 되는 거긴 합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분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인가? 2번이죠. BF3는 딱 이렇게 되는 평면 삼각형 구조예요. 왜냐면은 이 붕소에는 더 이상 비공유 전재성이 없기 때문에 딱 120도씩 맞아지는 평면 정사각형이 되고, NH3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비공유 전재성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제 이 세 개가 이 결합선이 약간 아래로 휘는 피라미드 형태가 돼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질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이제 아닐린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 아닐린이 지금 니트로벤젠을 수소로 환원하여 만들었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니트로벤젠이 환원되면은 아닐린이 되는 거거든요. 니트로벤젠은 이 벤젠에다가 이제 니트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닐린은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소 2개 빠지고 산소 2개 빠지고 수소 2개 얻은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원이죠. 산소는 잃었고 수소는 얻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니트로벤진은 환원되면은 아닐린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아닐린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원자에서 복사되는 빛은 선 스펙트럼을 만드는데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자, 연속되지 못하고 선 스펙트럼이 됐다는 말은 얘가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불연속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속성이었다면은 얘가 그라디언트처럼 진해졌다가 점점 옅어졌다가 이제 흐려지고 이런 식이었을 텐데, 아예 딱 선으로 끊긴다는 말은 불연속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반응에서 환원제로 쓰인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얘부터 볼까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산소를 잃었죠. 그러면 자기는 환원된 거죠. 맞나요? 자기는 환원됐단 말은 얘는 산화제란 소리죠. 남을 산화시켰다는 소리니까. 그럼 반대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환원제라고 볼 수 있죠. 맞나요? 무조건 반대 산화제가 하나 있으면 반대로 환원제도 하나 있는 거니까요. 자, 12번 17g의 NH3와 충분한 양의 황산이 반응을 만들어서 황산 암몬이 몇 g인가? NH3가 황산이 H2SO4인데 얘랑 반응했을 때 황산 암모늄 NH4 2SO4 이렇게 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수 맞추기를 해보면 지금 질수가 2개니까 이렇게 일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수소가 몇 개죠? 여기 6개, 여기 2개, 여기 2개. 그럼 8개죠. 여기도 지금 몇 개예요? 수소가 8개 되는 거 맞나요? SO4도 지금 하나씩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응식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17g의 NH3인데 NH3는 분자량이 14 더하기 3에서 17이죠. 그러면은 얘가 1몰 있는 거 맞아요? 얘가 1몰 있는데 지금 비율이 2대 1이니까 얘는 0.5몰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몰 있다? 0.5몰 있다고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14, 1 곱하기 4 하고 2배를 해주고, SO4는 32 더하기 16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계산해주면은 13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32g은 1몰일 때 132g이 되는 거잖아요. 132g per 몰인 거니까 1몰 했을 때 132g이 되는 거니까 0.5몰 했을 때는 132의 절반인 66g이 되겠죠. 13번 비공유 전자쌍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 일단 CH4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공유 전자쌍밖에 없어요. NH3 같은 경우는요, N이 이렇게 되면서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져, 한 개. 자, 얘는요, H2O는 이렇게 됩니다. 아,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물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잠깐 뭐야? 이렇게 되고,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가져야 돼요? 이렇게 2개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개. 자, CO2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얘는 산소 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2개씩 있기 때문에 총 비공유 전자쌍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시약의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1, 3, 4번 다 맞고 2번이 틀렸는데, 나트륨이 있게 되면은 공기랑 접촉시키면 안 돼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위에서 나트륨을 석유 속에 보관한다는 말이 공기랑 접촉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음은 연력각체 몇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절대 용도가에서 물체의 엔트로피는 0이다. 자, 절대 용도 얘기가 나오면 0켈빈 얘기가 나오면 연력각체 3법칙입니다. 다음 화학 반응으로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그냥 가볍게 반응 물질 및 생성 물질의 부피비. 네, 부피비 알 수 있죠. 이제 몰수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부피비 같은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그냥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그 원소들의 질량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랑 산소가 지금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H2가 필요하고 산소 하나가 필요해서 H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2g이고 얘는 16g이죠. 그죠? 그러니까 1대 8의 질량비를 갖죠. 뭐 그냥 그런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뭐 그렇게 깊게 잘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3번 반응 물질의 생성 물질의 몰수비 2대 1대 2 이런 거 몰수비 알 수 있고. 4번 배수비례 법칙은 알 수 없죠. 배수비례 법칙은 그 이제 두 가지 원소로 갖고 있는 거를 비교하는 건데, 예를 들면 CO랑 CO2 이런 것들을 보고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지금 C는 둘 다 고정이고 둘 다 O가 있는데 하나는 한 개고 하나는 2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1대 2의 그 비율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배수비례 법칙과는 상관이 없죠. 뭐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중크론산 이온의 산화수는, 중크론산 이온에서 이 크롬의 산화수는 무엇인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14잖아요. 근데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 여기는 플러스 12가 돼야 되죠. 플러스 12. 근데 그러면 2개가 있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6만 되면 되겠죠. 디클로로벤젠의 구조 이성 질체수는 무엇인가? 디클로벤젠 같은 경우는 이 구조상으로는 이것도 그냥 그려리나 하세요. 디클로로니까 클로로, 그러니까 염소가 2개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염소가 붙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마주편으로 붙을 수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이거 그 위험물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제 강의 들었으면 아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오르토 디클로로벤젠, 메타 디클로로벤젠, 파라 디클로로벤젠입니다. OMP 이렇게 쓰죠. 그래서 3개인 거고, 볼타전지에서 갑자기 전류가 약해진 현상을 붕괴 현상이라고 한다. 얘 방지해주는 간극제는 이거예요. 이게 이산화 망간입니다. 이건 외우셔야겠죠. 붕괴 현상을 막아준 건 이산화 망간. 원자가 배열이 A인 건 무엇인가? 이때 단 A는 2랑 3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2주기에서 원자가 마지막 그 바깥에 있는 최외각 전자수가 4개인 거랑 3주기에서 뭐 4개인 거, 이런 거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수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만, 알, 지, 펩, 시, 콜, 라, 크카.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이 네 개잖아요. 그러면 그 1S2, 2S2, EP2 이거 있죠. 이건 뭐예요? 이 총 6개죠. 그 전자수가. 그러니까 여섯 번째 원자 번호로 갖고 있는 녀석인 탄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3, 이제 3일 때는 EP가 이제 EP6가 되고 3S2, 3P2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는 그럼 뭐예요? 사실 이제 뭐 볼 필요도 없이 얘죠. 바로 얘랑 같은 족이 돼야 되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는 그냥 직접 더해봐도 2, 2, 6, 2, 2죠. 그러면은 14인가요? 14? 14번째 원자번호 가는 거 이 실리콘 규소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오비탈 하는 거. 네, 이걸로 또 얘도 조금 빨리 풀어봤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